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이네요. 오늘 국방논평 이제 곡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뭐랄까 러시아판 하이마스 이게 이제 그쪽 이름은 토네이도 S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러시아의 이 토네이도 S는 우리나라에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 체계고,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것을 공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시사점이 있고, 또 우리의 천무에 대한 천무 이제 있죠, 다연장 로켓. 거기에 대한 어떤 성능에 대한 스펙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이것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도한 기사들이에요. 보면 이제 처음 보시는 것들일 거예요. 아마 아미 레코그니션 닷컴이라는 거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책을 몇 번 이제 활용하고 있는 유라시안 타임스라는 건데, 이런 기사들이 난 게 지금 위에 거는 보면은 11월 22일, 밑에는 1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뭐 내용은 공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토네이도 S를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마스에 대한 대응인데, 여태까지 이 무기를 몇 번 사용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본격적으로 이거를 전체 전략적인 면에서 전술 통합한다는 면에서 종합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격화해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신호거든요, 이게. 이 기사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쭉 찾아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일본 쪽에서는 이 내용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게. 자, 거기서 여러 가지 시사점이 나온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자, 이게 러시아 오늘의 이제 소재인 토네이도 S, MLRS입니다. 예,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이죠.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천무랑 비슷하죠. 트럭 모양은 이제 러시아제 트럭이고 사축이고 이게 12발 정도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12발인데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로켓의 탄의 직경이 300mm짜리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그 하이마스의 주력 제일 상한선이죠. 있는 게 지금 289mm짜리 직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무 폴란드 수출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도 그 로켓탄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거리 80km짜리. 자, 하이마스는 3축이죠, 트럭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5톤급 트럭인데 그 6발. 우리 천무는 4축이죠. 10톤급 트럭 되는 거예요. 거기에 12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토네이도도 직경 300mm니까 비슷하잖아요. 289mm랑 12발 4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인용한 이게 크루츠민이라는 사람의 사진에서 보면은 저 안테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저게 글로나스 안테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발사 준비 시간이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GPS로 내가 상대방한테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 중이다가 사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목표가 하달되고 딱 멈춰서 발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상대방 좌표로 어떻게 발사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게 글로나스, 미국 말로 하면 GPS, 위성 항법 장치로 위치를 확인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이마스는 볼까요? 이게 이제 많이 여러 번 보신 거죠. 보신 거고, 239mm 이 직경의 유도탄 6발
로켓탄, 유도 로켓탄 6발 들어가고 사거리는 지금 한 80km. 이것이 지금 이게 물론 그 위에 더 사정거리가 긴 게 있어요. 뭐 몇백 킬로미터 날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상한선이죠. 탄약이라는 면에서도. 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탄도탄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순항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마스의 239mm 탄 사거리 80km를 가지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미국이 현재의 전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향후 또 협상의 진행 방향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러시아를 엄청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의 최대 수준의 무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 이것은 저의 판단이니까 여러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제 239mm짜리는 GPS, 그들의 이제 위성 항법 장치고 INS는 뭐 관성 항법 장치죠. 보통 저 이제 꾸러미로 돼 있죠.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 저 의미는 자기의 방향을 목표물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속 수정해서 목표물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탄착 반경이 5에서 10m 이내로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자료를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봐서는 우크라이나 이걸 몇 대를 제공했느냐? 16대에서 20대 정도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몇 대는 이게 러시아군의 지금 위협으로 작용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목표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대 파괴를 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있었어요.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부정했죠. 미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몇 대는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 체계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50대 정도 더 팔아달라 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에 부응을 할지 못할지 지금 살짝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미국도 이게 많이 전면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생산 라인이 확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지금 로켓탄도 생산이 지금 제대로 못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마스의 유효성은 전장에서 검증이 됐다. 이런 MLRS가 전장에서 검증이 된 게 지금이 거의 최초일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그래서 막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생산업체가 로키드 마틴인데 미군 뭐 물량 다 공급하고 나서 여기는 사기업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상의 물량이 나올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거의 닫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유럽의 전장이 발발하면서 이 무기의 효과가 완전히 검증이 되면서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체계가 되면서 수요가 확 늘었지만 갑자기 그 생산 라인을 확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생산 라인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좀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소재인 러시아의 토네이도 S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예,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제인스에서 나온 지난 이제 2022년 3월 달에 기사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가 토네이도 S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예요. 초기죠. 우크라이나전. 그런데 이 과정에 이제 제가 이걸 주목한 것은 이 내용에 보면 제인스가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재원, 분석 이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100% 맞다기보다는 다른 곳보다는 오류가 적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토네이도 S에 대해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무의 재원도 사실 잘 몰라요. 사거리 같은 것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하이마스가 뭐랄까 관심을 받으면서 기사에 노출되는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하이마스에 대한
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재원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토네이도 S의 재원은 여러모로 유용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거의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직경은 300mm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탄두 중량이 250kg이 나와요. 예,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사거리도 지금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이마스나 우리 천무의 탄두 중량도 이거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한 200kg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 언저리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55mm 국사포탄 K9에 쓰는 거에 전반적인 이제 평균적인 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안에 폭약 양이 탄두가 한 7kg, 8kg. 여러분이 이게 155mm 국사포탄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위력이 있는 탄이다. 한 발 제대로 맞으면 그냥 큰 거구나. 이 정도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 사거리란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러시아가 주장하는, 그리고 지금 제인스닷컴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기사들도 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마스에서 쏘는 289mm짜리의 사거리가 얼마입니까? 80km, 최대 100km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120km예요. 예. 그래서 사정거리가 현격하게 길다는 거예요. 예. 이 포병 사격에 있어서 사거리 차이는 크죠. 사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는 이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이마스에 비해서. 그리고 사거리는 50%가 길매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하이마스와 같다. CEP가 5에서 10m다. 이 CEP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이래 되면은 이게 훨씬 우수한 무기체계예요. 사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맞죠? 바람의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도가 하이마스랑 같다. 50%를 더 멀리 날아가면도. 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유도 방식은 대부분의 이제 우리 탄도탄이랑 비슷해요. 여기서는 글로나스를 쓰죠. 우리는 GPS, 서방권에서는 위성 항법이죠. 위성을 위해서 내 위치 파악하는 거. 그리고 INS, 관성 항법 장치. 이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진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가격도 차이가 나고 부피도 차이가 나요.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12발을 한 목표에 그냥 몰아서 쏠 수도 있고 일제 사격으로, 또는 각각의 로켓탄을 다른 목표를 향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목표를 향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안에 들어가는 탄도 열압력탄부터 공중 폭발탄에서 안에 집속탄처럼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고폭탄 되는 것도 있고, 장갑 차량을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이마스 대비 강조하는 것은, 하이마스는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는 방향을 봤을 때 다 목표는 영향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살짝 하게 돼요. 확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하이마스보다 자기들이 가지는 장점이,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천무는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천무는 이것들을 보고 또 동시대에 같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의 신무기 개발 패턴을 봤을 때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각각의 국가의 그 해당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자, 또 하나 여기서 이거는 제인스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발사 준비 시간이 짧다, 하이마스보다. 자, 이거는 생존성과 타격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이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K9처럼 운행 중이다가, 진군 중이다가 공격 명령이 떨어진다, 좌표가 전해진다.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한테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도망갈 수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뭐냐면 대포병 사격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도망가려고 하겠죠. 발사하고. 상대방의 포탄을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감지하고 그런 명령이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준비해서 쏘는 것이 타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몇 초만 늦어도 상대방 그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 타격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빨리 쏘고 빨리 떠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 자리도 노출될 거니까. 내가 발사하기 전이더라도 요즘 전장에는 온통 무인기가 날아다닙니다. 멈추면 그 나의 좌표가 상대방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머무는 시간이 최소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1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초 단위로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이마스보다 짧다 이런 게 의미가 큰 겁니다. 그게 단지 10초, 20초, 30초라도 몇 분까지 짧다 이러면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CEP라는 거에 이번 기회에 이제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어로 된 걸 직역한 거예요. 이제 원형이라는 것은 동그랗다는 것이고 error라는 것은 error죠, 그냥 오차고 probability를 하면 확률이라는 뜻이죠. 저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10발의 포탄을 쏴요, 상대방한테. 그 좌표를 나한테 줬어요, 누가. 그 좌표를 향해서 10발의 포탄을 쐈어요. 그 중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걸쳐서 그렇게 하더라도 10발 중에 절반, 5발이죠. 5발이 모일 수 있는 목표물 둘레로. 그죠? 네. 그 5발이 목표물에 떨어지는 분산도를 측정한 거예요. 원으로. 저는 우리 천무의 공산 오차도 이 하이마스나 토네이도 S보다 나으면 나았지 절대 못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서방권에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하면은 천무의 상대는 하이마스고 그 외에는 상대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히나 무기 구매에 있어서는 그 정치적 영향, 외교적 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 것을 팔 수 있으려면은 가격은 당연히 미국제보다 싸야 되겠지만 성능도 미국제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빌 구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CEP가 5에서 10m라는 것은 사진 속에 있는 토네이도 S가 12발을 120km 지역에 있는 목표물을 좌표를 받아서 쏘게 되면은 그 12발 중에 6발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딱 좌표에 반경 5m에서 10m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게 포대나 무슨 수송 행렬이나 육군의 진지나 12발이 동시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정확도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저도 처음 봤는데 터키가 가지고 있는 TRG-230이라는 미사일이에요. TRGL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TRG라고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이시죠? 그 터키의 방산업체 로켓산 유명한 곳이죠. 예. 이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고 하니 첫 번째는 하이마스가 훌륭한 무기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이제 러시아의 눈치를 보겠지만 가장 타격력이 우수한 무기거든요. 근데 그 탄약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거기 발사체는 몇 개가 파괴가 됐겠지만 발사체를 추가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런 이제 다연장 로켓은 발사 체계는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로켓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 로켓이니까. 로켓의 생산에 여의치 않구나.
그리고 이거는 미국만이 생산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탄약을 사올 수도 없다, 돈 주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총탄이나 포탄 같은 경우는 나토의 다른 국가에서 사올 수 있어요. 그게 공용화되어 있으니까. 규격이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무기체계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무기체계란 말이에요. 네. 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산 라인을 살려서 생산을 확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선택이 된 게 터키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안에는 보면은 뭐가 들어가느냐면 오른쪽 밑에 보이는 저기 로켓인지 미사일인지가 들어가요. 뭐 로켓과 미사일 구분이 좀 애매한 그런 무기 체계인데 사거리는 20에서 70km예요. 그러니까 하이마스에 289mm짜리하고 사거리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거는 또 터키는 또 미국의 GPS가 아니고 러시아의 글로나스하고 INS를 써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무기체계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거를 참고할 만한 무기체계라고 봐요. 네. 나라와 전혀 무관하게. 왜냐? 이게 특징이 뭐냐면 레이저 유도예요. 네. 그 좌표를 정확하게 추격하는, 뭐랄까, 좌표를 주면 그 좌표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런 경우에는 저기 병참기지나 느리게 이동하는 수송 부대나 아니면 매복하고 있는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탱크 부대나 이런 정지 표적에 가까운 것들을 타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좌표를 받았지만은 그 좌표를 향해서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목표물이 그 좌표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냥 빈 곳에 떨어져야 되는 무기체계잖아요. 근데 이 터키의 무기체계는 달라요. 레이저 유도예요. 레이저 유도. 이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사거리가 70km에 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에요. 처음에는 좌표를 받고 출발해요. 발사. 예. 근데 가다가 보면 상대방이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이것은 움직이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말로 하면 수색대나 내지는 훨씬 더 비중 있게는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이 목표에 다가가면 그 드론이 상대방 목표물에 대해서 심지어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해서도 헬파이어 미사일처럼 레이저를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낙곤이 되는 거잖아요. 레이저 유도 무기에서는 흔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반사되는 레이저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헬파이어랑 똑같아요. 헬파이어도 제3자가 조사하는 레이저 반사광을 보고 쫓아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기존의 하이마스보다 더 정밀할 수 있고 움직이는 목표까지 타겟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거리는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터키는 이미 전장에서 드론의 활용을 당연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참조하고 있겠다. 우리가 지금 군단급 드론, 사단급 드론, 여단급 드론, 대대급 드론까지 있잖아요. 대대급 드론 정도만 돼도 이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거리로 봐서는 사단이나 군단급 드론이 우리는 이미 이 역할을 할 것을 전제로 개발됐을 것 같아요. 드론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레이저 유도가. 적진 상공에 7, 80km 떨어진 적진에 우리 수색대가 나가 있겠습니까? 고립된 채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드론이 항시 떠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를 주고 거기로 날라오는 미사일한테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그 좌표가 다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빠르게 움직이는 적들한테는 레이저 광선을 조사해서 계속 추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헬리콥터에서 발사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무기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땜빵으로 보내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무기체계가 노출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미국 육군이 급하게 로키드 마틴한테 이제 5억 달러짜리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요즘 환율로 치면 한 7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로켓을 생산하기로 했다. 예,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죠. 지금 공백이 있다는 거죠. 앞에 지금 말씀드린 터키 무기 체계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과 엮것을 보면은 그래서 하이마스가 미국이 제공한 게 순무기인데 순무기를 충분한 저 중에 몇 개는 이제 소실됐겠죠. 저것을 충분히 데일리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탄약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미군이 가진 것도 대부분 다 퍼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자 이런 상황이고 보니 폴란드가 이때 잽싸게 천무를 사겠다고 했을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릴 수도 있는데 하루 빨리 이 무기 체계, 이 효과적인 게 검증이 된 이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구매해야 되겠는데 미국은 당장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양도 공급을 못 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이 버벅대 가지고 우리는 미안하지만 당신들 거는 좀 사주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걸로 작용한 요인이기도 해요 지금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큰 전쟁이 없는 서구권의 전반적인 방산업체의 현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없는데 그리고 정부하고 계약이 끝났는데 그 생산 라인을 사기업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건데 사기업이 그 생산 라인을 계속 유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고비용인데 그런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이 다음은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전시 체계로 돌입하지 않는 다음에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시 상황이 항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생산 라인이 유지되면서 무기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것도 물론 우리 군에 쓸 거를 빨리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차이고 그게 지금 이제 유럽에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 방산업체에 오는 기회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밀 유도 로켓 하이마스로 대변되는 우리는 천궁이고 지금 러시아가 그들의 이제 토네이도 S를 대비시키겠다. 본격적으로 이건 경고죠. 예. 너희는 버벅대지. 우리는 제대로 한번 간다. 생산량도 충분히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밀 유도 로켓 다연장에서 발사하는 이것이 완전히 검증이 끝났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포병의 미래를 열었다. 그것을 모두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시사점이에요. 예. 앞으로 이 무기를 찾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제까지 K9만 샀으면 됐는데 검증이 된 자주포니까 그죠? 견인포, 자주포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 유럽의 전장을 통해서 견인포, 자주포 그 다음에 정밀 유도 로켓 다연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겠구나. 그래서 한동안은 K9 더하기 천무라는 새로운 패키지가 등장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본격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때까지 하이마스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하이마스다. 러시아군한테 많은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전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된 미국제 무기를 좀 무시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마디에 지금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미국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체 하이마스의 탄약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입장에서 터키제까지 밀어넣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무기를 투입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더 확전을 할래?
나도 본격적으로 해볼까? 아니면 협상을 할래? 예.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예.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제 제대로 해볼까? 우리도 드론 써서 대포병 레이더 확실하게 써가지고 상대방 끝까지 제압해볼까? 미국은 이 전장을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봐요. 즉 매듭을 짓고자 한다. 이게 아니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 양쪽이. 지금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무의 이제 뭐 우리나라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보더라도 천무의 정확도 CEP라고 아까 표현된 원형 뭐 공산오차 뭐 그런 거였나요 아까 우리말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나왔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신 무기에 그게 상응하는 미국이나 그 외 유럽의 무기에 동급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도라는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가 생겼고 또 탄두 중량도 비슷하겠다. 탄두 중량 기준으로 아까 러시아께 250kg이 했기 때문에 한 200kg 남짓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위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연장 유도 로켓이 그 전장에서 효능이 갑작스럽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천무의 수출길이 열렸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제한된 생산량을 가지고 전력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마음에 좀 더 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 이전, 가격, 뭐 기타 등등 우리 천무를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눈치를 덜 보면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천무를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200몇 기를 일단은 구비할 생각으로 생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타이밍이 참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건데 미국도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20여 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20대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전황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무기 체계라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200 몇십 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이구 괜찮네, 쓸만하네 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미래 포병의 주력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군단급 포병에 써야 되겠어. 확실하게. 확실한 우위가 있어. 라고 판단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 나타난 기회와 맞물린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는 언급한 터키의 그 TRG-230 사거리를 20에서 70km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움직이는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거든요. 기존 로켓에다가 레이저 센서만 달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드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 세상 어느 나라에 부럽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 문제거든요. 구현하는 것은 쉽다. 기존 로켓에다가 레이저 추적 장치만 달면 된다. 이미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게 거점만 움직이지 않는 목표만 타격하는 게 아니고 정밀 타격이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공군에서 운용하는 전략 무인기 한 대로 가지고 155마일 휴전선을 다 정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사단급 무인기가 다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런 사단급 무인기, 그리고 밑에 여단급 무인기, 심지어는 대대급 무인기도 이런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무를 훨씬 더 정확한 유도 무기 체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에. 예,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예, 이 아이디어 괜찮았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